네,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로 3D 오브젝트가 놓여있는 공간을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두 번째 편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 텐데요. 자, 풀다운 메뉴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주시고요. 자, 12802에 720 스퀘어 픽셀에 29.97 자,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20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3D 공간에 놓일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자, 텍스트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샘플로 1편에서 쓰였던 것처럼 A와 B와 C 이렇게 해서 3개의 오브젝트를 놔보도록 하고요. 이 3개의 오브젝트가 3D 공간에 놓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오브젝트에 3D 박스를 체크를 해서 3D 공간으로 놓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 패널의 원뷰를 투뷰 호리즌탈로 바꿔서, 자, A를 제외한, A는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A를 제외한 나머지 B와 C를 뒤로 이렇게 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상으로 공간에 좀 차이가 있게끔 자, 이렇게 밀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 만들죠. 자, 타임라인의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 뉴에서 카메라. 자, 이 렌즈에 대한 차이는 저번에 1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50mm 보통 렌즈를 선택한 상태에서 OK 자, 눌러주시고, 카메라의 세모를 눌러서 나오는 카메라 옵션에 자, 여기에 Depth of Field에 체크가 ON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포커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pth of Field와 세트인 어퍼처의 값을 많이 주어서, 자, 카메라의 렌즈 끝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포커스가 나가고, 렌즈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명하게 처리되는 옵션으로 카메라의 옵션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의 렌즈 끝과 노란색으로 이 바꾼 A가 두 개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A가 가장 선명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C는 렌즈로부터 멀기 때문에 각각 포커스 처리가 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카메라 무빙을 진짜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니까 카메라의 포지션에 이 Z축을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카메라 무빙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의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속성에 이 Z축의 값을 주어서 카메라를 쭉 들어가게끔 애니메이션을 하면, 자, 쭉쭉 들어가면 어느 순간 렌즈의 끝으로부터 B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B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C로 쭉쭉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C가 또 선명해지죠. 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뒤에 다른 오브젝트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쭉쭉 들어가면서 이 카메라 바디를 계속 Z축으로 쭉 값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카메라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서 모양이 이렇게 거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 카메라에 저번에 1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카메라 바디와 렌즈 끝을 연결해주는 이 라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카메라의 바디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 이 라인도 같이 전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가만히 멈춰 있죠. 자, 쭉쭉쭉 가서 어느 순간 이 라인에 카메라 바디가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 라인의 이름은 POI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속성이고요. 자, 카메라의 세모를 펼쳐서 나오는 트랜스폼에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 속성이 하는 역할은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던 간에 가운데를 비추도록 잡아주는 앞정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서 제가 포지션의 오른쪽, 왼쪽을 담당을 하는, 좌우를 담당을 하는 이 X축 값에 마우스 오버 클릭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카메라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을 하지만 여기가 어딘가 가운데가 쭉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가운데를 항상 이렇게 비추고 있죠. 자, 이쪽에 액티브 뷰 이쪽을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내가 카메라 바디를 움직여도 내가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보통 2D상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카메라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운데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공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예 안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탑뷰를 선택한, 이렇게 뷰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꼬다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잡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뷰를 잠깐 라이트 뷰로 바꾼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위아래, 즉 상하로 움직이는 이 포지션의 Y축에 값에 마우스 오버 클릭하고 값을 주어도 카메라는, 바디는 정상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렌즈의 끝에 항상 이 렌즈를 바라볼 수 있게끔 앞정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를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틸트라고 하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운데를 항상 바라봐서 이렇게 둥글게 공간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카메라에, 요거를 탑뷰로 바꿔주시고, 이 카메라가 주는 아예 이 POI 라인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면, 카메라에 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를 제가 살짝 비춰볼게요. 자, 카메라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오토 오리엔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오리엔트 타워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항상 뭐 여기 이 가운데를 고정해서 향하고 있다. 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옵션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 바디를 아무리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움직여도 항상 가운데에 고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프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아예 이 POI 라인이 지금 삭제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상관없이 카메라를 들어갔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쭉 들어갔다가 지금 뒤집어지지 않죠? 쭉 들어가거나 혹은 옆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무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POI 라인을 삭제하는 것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 라인을 삭제를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방금 이 POI 라인이 있었을 때 줬던 이런 공간이 돌아가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오브젝트 공간에 다 비춰주는 느낌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POI 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 느낌을 아예 줄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이 방법은 내가 정말 간단한 주민 줌아웃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간단한 카메라 무빙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지 않는 이상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아예 이 느낌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느낌도 살리고 카메라의 주민 줌아웃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지 않게끔 그냥 쉽게 처리를 하고 싶다라는 걸 좀 선택을 하고 싶다면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카메라 이 타임라인에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에서 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널에도 3D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3D 공간을 같이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메라의 렌즈 끝과 이 널의 위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데요. 이 널의 위치와 렌즈의 끝이 같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널이 내가 실수로 삐끗해가지고 이 앞으로 살짝 전진한 상태에서 뭐 카메라를 만졌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앞으로 이 널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널과 이 카메라 렌즈 끝이 요만큼이나 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브젝트를 널의 위치에 맞춰야 되는지 카메라 렌즈의 끝에 맞춰야 되는지 혼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렌즈 끝과 이 널 오브젝트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세월에 또 이 카메라의 렌즈 끝과 널을 또 맞추는 작업을 또 하게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건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할 건지 먼저 정한 후에 카메라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자, 나는 50mm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를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렌즈를 선택한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키보드를 집어 던지거나 혹은 마우스를 깨부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바로 타임라인에서 뉴 마우스 타임라인 마우스 클릭 뉴 널 오브젝트 들어가서 3D 체크 바로 해주시면 카메라와 널의 위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 끝과 널의 위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거를 50mm가 아니라 나는 좀 덜 표현하고 싶어서 타임라인 마우스 클릭 뉴에서 카메라 여기를 내가 200mm를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OK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널을 만들어서 3D에 체크를 해도 반드시 렌즈 끝과 널의 위치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맞추는 거에 대한 작업에 대한 그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집어 던지거나 마우스를 깨부시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자 50mm로 하나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바로 널을 만들어서 3D 체크해 주시고요. 카메라에 포커스 처리를 주기 위해서 뎁스 오브 필드에 온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어퍼처에 아까처럼 값을 이렇게 주어서 이만큼 주어서 자, 널 오브젝트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어런트 속성을 꺼내 볼게요. 자, 꺼내는 방법은 이 소스 네임 제목 탭 부분에 마우스 클릭 컬럼스에서 페어런트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이 널에다가 페어런트로 묶어주세요. 자, 카메라에 꼬랑지를 꾹 눌러서 쭉 뺀 후에 손 떼지 않은 상태에서 널에다가 이름에다가 드래그 손 떼주시면 이 페어런트의 널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뜨죠. 자, 이름을 좀 바꿔주는 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널을 선택한 상태에서 엔터 이게는 카메라 컨트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앞으로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에 나는 그냥 단순한 그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생각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널을 이용을 해서 주시면 돼요. 자, 널의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속성에 제가 Z축의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의 수치 위에 마우스 오버 클릭하고 널을 앞으로 전진시켜서 B를 가까이 대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B가 선명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B로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B가 선명해지고 널을 쭉 당겨서 제가 C를 이렇게 비추니까 C가 또 선명해졌겠죠. B는 포커스가 나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널을 이용을 해서 줌인 줌아웃을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편한 애니메이션 그것은 널을 이용을 해서 주시면 되고 너를 이용해서 쭉 갔다가 나는 그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줬던 그 공간적인 애니메이션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언제든지 카메라에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에 여기에 값을 주어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 쉬운 줌인 줌아웃이나 혹은 펜 그 양옆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틸트 상하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널에다가 이제 몰빵으로 다 몰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공간을 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카메라에 P를 눌러서 나오는 포지션 속성 즉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무빙을 하거나 혹은 요렇게 무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카메라 바디에 직접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에 이 널에
묶었던 널의 애니메이션을 살짝 줘보도록 할까요? 자, 인디케이터를 0초에다 갖다 내고 널을 A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A가 화면 가까이에 두도록 널을 A 앞으로 바짝 둔 상태에서 널의 포지션에 스탑워치 주고요. 자, 2초로 살짝 이동해서 2초에는 B를 비추도록 살짝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줘보고요. 자, 그 다음에 4초로 가서는 C를 비추도록 널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자, 액티브 카메라 뷰를 보면 얘가 슬슬슬슬 이렇게 A를 비추다가 B를 비추다가, 자, B 비출 때는 A와 C 둘 다 포커스가 나가죠. 이렇게 A를 비췄다가 B를 비췄다가, 자, C를 비출 때는 B가 포커스 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널이 B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편한 카메라 무빙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살짝 이즈인을 주어서 곡선을 좀 이렇게 만져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를 차례대로 만지는 무빙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바디에다도 애니메이션을 주면 자, 멋있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살짝 유지시켜주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A에서 B를 살짝 유지했다가 이렇게 C로 가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바디에도 주면 카메라 바디에는 여기 2초에는 카메라 바디에 무빙이 없었다가 2초부터 애니메이션을 해서 4초에는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6초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여기에도 이지인을 살짝 주면 자, 여기를 잠깐 액티브 카메라 뷰를 보시면 이렇게 B로 갔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돌아가는 느낌, 피트로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A로 갔다가 B에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 살짝 줬는데 그런 게 표현이 되죠. 공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더 심하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라든지 뭐 X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뭐 내린다든지, 살짝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린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주시면 A로 갔다가 B로 이렇게 빼줬다가 C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지금은 오브젝트가 3개밖에 없어서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이렇게 갔다가 공간이 이렇게 자체가 움직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널을 이용을 해서 편한 줌인 줌아웃이나 틸트 펜 혹은 이 카메라의 바디 포지션에 직접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이런 느낌도 같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하나, 널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로테이션을 줬었을 때 공간이 아예 360도로 돌아가는 것도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초에다가 제가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난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자, 그럴 때 2초에다가 Y 로테이션의 값을 주시고 4초에다가 여기를 한 바퀴 제가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갔다가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공간이 아예 360도로 돌아가는 듯한 애니메이션도 같이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이제 카메라로 만들려면 엄청 어려운 애니메이션을 했어야 됐지만, 여기도 이진 살짝 줄게요. 했어야 됐지만 이 널에다가 묶어서 이런 360도 돌아가는 무빙이라든지 혹은 카메라의 공간을 직접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X쪽에다도 주시면 X쪽에다도 이렇게 값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를 해보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원래대로 여긴 -1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즈인 되는 걸 이렇게 넣어서 그래프 에디터 살짝 줘볼게요. 그래서 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간이 돌아가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카메라에 널을 붙여서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널을 이용을 해서 하는 줌인, 줌아웃 혹은 틸트 이런 것도 편하게 줄 수가 있고, 이런 로테이션 돌아가는 것도 편하게 줄 수가 있고, 카메라 바디 포지션에 직접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공간 자체가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널에다 묶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것도 역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 무빙 2편을 마치도록 할게요.